조승래 사무총장이 우리 반승래 형님, 제가 이제 조승래 사무총장이다라고 부르기로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평택 의뢰 가가지고 그래도 나름 열심히 선거 운동도 하고 가짜 민주당이라는 요 표현을 만들어내가지고 김영남 후보에게 이제 선거 때 큰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정청래 쪽 사람들은 호칭을 안 붙이잖아요. 정청래도 당대표라고 안 불러요, 제가. 그래서 이제 조승래도 조승래 사무총장이라고 안 불렀습니다. 그냥 조승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제가, 조승래 사무총장님으로, 이렇게 부르겠다. 앞으로 좀 잘해보자, 우리가. 자수해서 광명 찾자. 그래서 이제 탈북, 조승래,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또 그새를 못 참고 또 월북을 해버렸어요. 나 미치겠네. 제가 사무총장님이라고 깍듯이 모시겠다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그쪽이 좋은지 재월북을 해가지고, 또 정청래랑 딱 붙어가지고, 오늘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거의 뭐 망언 수준에, 완전히 반명 선언을 해버렸어. 참나. 이렇게 눈치가 없어갖고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이분이 그래도, 선수가 꽤 되는 분인데, 그동안 여의도밥 먹은 게 얼만데, 지금 다 망해가고 있는 타이타닉에, 이 타이타닉이 침몰을 하고 있는데, 거기 구명보트를 타도 시원찮을 판에, 타이타닉에 다시 올라탄 거예요. 구명보트 태워줬더니 제가, 구명보트 태워가지고 이제 구명조끼 입혀가지고, 우리 사무총장님 살려드리겠다고, 제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 도로 타이타닉을 올라타면 어떡합니까? 지금 이렇게 눈치가 없는 게, 우리 바람보다 빠른 남자, 바람보다 빠른 노인, 우리 박지원 노인, 뭐 들리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은 얘기에 따르면은, 우리 박지원 노인께서는 다음 총선 때, 모포에 또 출마를 하신다라는, 지역에서 이제 그런 썰이 들려요. 그래서, 이게 뭐, 당대표가 김민석 총리가 될 게 거의 이제 확실시 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손절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 박지원 어르신이, 정청래하고 손절을 하고, 정청래랑 딱 붙어가지고, 그동안, 거의 앞장서서 정청래, 유튜브 대변인 역할을 하셨잖아. 근데, 지금 분위기 보니까, 다음에 이제 목포를 출마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공천 과정이 쉽지 않거든요. 지금 또 지역구를 또 옮겨야 되는 문제도 있고, 이제는 90을 내다보고 있으신 분이, 이게 지금 다음에 공천을 과연 준다는 게 현실적으로 이게 좀 어려운 문제잖아요. 사실 이거는 컷오프 대상이에요. 다 떠나서 뭐 대한민국에 그렇게 인재가 없습니까? 90 어르신을 임기 중에 90이 넘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 만약에 총선에 출마를 해가지고 당선이 된다라면은 임기 중에 90이 넘어가는 건데 한번 기회를 드려가지고 한번 하셨으면 됐지.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회 한번 드렸으면 됐지. 그걸 또 하겠다고 욕심을 부리는 건 그건 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역구를 옮기는 문제도 그렇고 그 연세를 놓고 봐도 이거 뭐 컷오프가 돼야 상식적인 상황이다. 그런데 이게 당대표까지 그동안 또 정청래한테 딱 붙어 있었기 때문에 친명 쪽에서는 우리 어르신에 대한 감정이 이제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가 되면은 이제 뭐 공천을 다시 받는 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는 뭐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지 뭐 최근에 좀 세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 정청래 보고 뭐 양심에 털이 났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정청래랑 지금 손절하고 그 김민석 총리 쪽으로 선을 대시려고 참 우리가 이건 따라 배워야 됩니다, 진짜. 저도 85세까지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겠다 여러분들한테 그런 포부를 밝혔는데 제가 우리 박지원 어르신 보면서 생각이 짧았다라고 요즘에 느끼고 있어요. 85세가 아니라 105세까지 해야 되겠구나. 저 어르신의 정신을 제가 따라 배워가지고 어르신 욕만 하지 말고 저런 정력, 에너지, 80대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의지, 정신력 이거를 저도 따라 배워서 85세가 아니라 105세까지 지금 저 유튜브 방송을 하겠다. 독설 라이트를 85세 오늘 뒤집습니다. 제가 박지원 어르신한테 배웠습니다. 그래서 85세에 제가 은퇴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은퇴 번복. 지금 뭐 120세까지 평균 연령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저도 105세까지 105세까지는 제가 해야 되겠다. 95세까지 해야 되나요? 참 이게 뭡니까 진짜. 창피한 일이죠. 그런데
그래가지고 아무튼 뭐 김민석 총리 쪽으로 예, 우리 박지원 어르신이 더듬이를 열심히 지금 막 예, 더듬더듬 하고 계시다고 그래요. 참 우리가 뭐 참 이게 배워야 될 일인지 예, 비난을 해야 될 일인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예, 창피합니다. 그런데 어르신이 벌써 이렇게 움직이는데 아니 우리 반승래 형님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에요? 너도나도 어제 그 최재성 전 정무수석도 그 정청래가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게 맞지 않냐? 예?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거의 다 대부분이. 그래서 친명 쪽에서도 친문 쪽에서도 좀 정청래하고 좀 거리두기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 본인이 앞장서 가지고 정청래를 두둔하는 것까지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본인이 어쨌건 정청래가 임명한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정청래를 두둔하고 정청래를 지지할 수는 있지. 아니 그런데 이걸 앞장서 가지고 이재명 정부를 저격을 하고 예? 또 김민석 총리를 저격을 하고 이런 어리석은 짓을 저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 이해가 안 돼요. 조승래 예? 우리 사무총장이 정말 상식적으로는 저는 이해가 안 돼. 이런 바보도 이런 그냥 뭐 의리야? 뭐야? 뭐 의리남이야? 예? 나는 그냥 청래와 끝까지 가겠다 뭐 이거예요? 예, 여기 조승래가 아니라 저승래다 이런 거. 예? 우리 찰리님 이제 저승래 보내요. 이제 진짜 저승래 스스로 저승래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조승래가 저승래가 돼버린 거 아니야? 참 진짜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예, 뉴스 영상 함께 보시고 예, 이 조승래 예, 사무총장의 어리석은 오늘 발언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올린 SNS 글에 민주당 내부는 술렁이었습니다. 이 글이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염두에 둔 거란 해석에 당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동시에 선거 기간 도중에 나왔던 김민석 총리의 당권 도전서를 직격했습니다. 이 소식은 강민우 기자입니다. 오늘 기자간담회를 연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여당의 책임을 강조한 글이 정청래 대표를 겨냥했다는 정치권의 해석에 대해 대통령 뜻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정한 개인, 특정한 지도부라기보다는 우리 여당이 이 지방선거 이후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국정 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 말씀하신 거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6.3 지방선거 평가와 관련해선 중앙당, 시도당, 선거 캠프 등과 함께 정부 인사도 포함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 인사들의 메시지, 행보, 이게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까지도 포함해서 평가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 사무총장은 특히 전북, 경기 평택을 등 일부 선거구 상황이 차기 당권과 연결돼 국민의 당내 균열을 내보였다며 김민석 국무총리를 이렇게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지방선거 한참 진행 중인데 당권 도전한다. 총리 그만두고. 이런 게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줬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선 선거투표 동료 외에 특별한 말이 없었다며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친명계에선 사실상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라거나 야당 사무총장이냐와 같은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이건태 의원은 총리 거취와 당권 도전 가능성이 지선 평가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며 정 대표 등의 사퇴도 요구했습니다. 지방선거 책임론이 친명 대 친청이란 차기 당권 구도와 맞물리며 여권 내 갈등을 키우는 양상인데 청와대는 여당 내에서 나오는 발언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네, 이거 뭐 기가 막힌 얘기를 하죠. 예, 대통령님께서 이제 어제 그 SNS에 쓰신 글은 뭐 누가 봐도 여당 지도부를 겨냥해서 예, 한 얘기인데 그 뭐 난 몰라라 뭐 지도부만을 얘기한 게 아니다. 그럼 지도부가 왜 필요합니까? 예? 다 같이 책임을 질 거면 그럼 당원들한테 책임을 물을 거예요? 이번 지방선거를 패배한 서울시장 선거를 패배한 뭐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정청래 지도부가 그렇게 행동을 한 거잖아. 문제는 대통령께서 여당이 여당답지 못하다, 그릇이 작다 이런 평가를 하신 게 그 행동을 그 그릇 좁은 야당과 같은 행동을 지금 정청래 지도부가 한 것이지 민주당 당원들이 했습니까? 아니면 민주당의 뭐 다른 의원들이 했어요? 이른바 청래파들 문조털레 유가 김용남을 공격을 하고 김용남을 멍석말이를 하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된 거잖아. 공천 과정에서 또 김관영과 이원택을 이중 기준으로 이중잣대로 평가 징계를 하고 이래서 논란이 된 거잖아요. 이게 다 지도부가 한 일이지. 아니 민주당 당원들이 무슨 공천을 합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공천을 합니까? 저는 저 털레반들이 진짜 정신병자들이라는 게, 아니 김용남 의원을 김민석 총리가 공천을 했대요. 아니 김민석 총리가 공천을 했으면 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만약에 김용남을 공천하는데 김민석 총리가 뭔가 작용을 했다라면은 이게 명백한 당무 개입이고 명백한 이거는 중립의 의무, 공무원의 중립의 의무를 위반한 건데 이거는 범법행위잖아. 김민석이 만약에 공천에 관여를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범법행위잖아요. 근데 털레반들이 지금 김민석 총리를 못 죽여서 안달이 나 있는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걸 가만히 두겠냐고. 그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면서 남한테 다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야. 아니 어느 정당이 그게 여당이건 야당이건 간에 선거에 졌는데 선거에 이겼건 졌건 간에 아니 선거에 대한 책임은 지도부가 지는 거지. 아니 선거에 지면 당대표가 왜 사퇴를 해요? 지도부가 선거를 기획하고 선거를 집행하고 선거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갖기 때문에 지도부 아니야. 그러니까 지도부가 이게 참 웃기는 지도부예요. 이 정청래 지도부라는 지도부는 공은 자기들 것이고 과는 다 뭐 정부 탓, 당원 탓, 다 남 탓이에요. 잘한 건 지들이 잘해서 잘한 거야. 그 잘못된 거는 다 남 탓이야, 다 남 탓. 아니 세상에 이런 무책임한 저는 세력들을 이런 무책임한 정치인들을 태어나 처음 봅니다. 아 국민의힘 애들도 이렇게는 안 해요. 보수 정치인들도 이 정도로 무책임하진 않아. 그리고 본인들도 인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조승래도 인정을 하고 있잖아. 선거에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다라는 거 아니야. 아니 저는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 일단은 당대표를 본인이 출마하겠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김민석 총리가 만약에 선거 기간 중에 나 당대표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면은 그래 뭐 그거는 뭐 비난을 할 수도 있다고 쳐. 아니 근데 김민석 총리가 입 한번 뻥긋했습니까? 그리고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 출마한다고 그래서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아니 2월 달에 김민석 총리가 인터뷰하면서 당대표에 로망이 있다 이 얘기 했는데 그때 당 지지율이 떨어졌냐고. 그리고 당대표 연임한다는 얘기는 정청래가 허구한 날 떠들어댄 얘기지. 털레반들하고 김어준이 허구한 날 떠들어댄 얘기예요. 친석이었더니 친청이었더니 당권 권력 투쟁이었더니 이런 개소리 떠들어댄 거는 김어준이 판을 키운 거지. 아니 김민석 총리가 언제 출마한다고 입 밖으로 얘기한 적이 있냐고. 실제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그걸 김어준한테 책임을 물으면 모르겠어. 왜 당 외부에서 스피커들이 당권 경쟁에 불을 붙여가지고 당력이 하나로 모아지지 못하도록 만들었느냐.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책임을 만약에 당대표 선거 출마 문제와 관련해서 당권 경쟁이 과열된 문제와 관련해서 누군가의 책임을 묻는다면 그거는 김어준이 전적으로 져야 될 책임이에요. 김어준 외에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없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 아니 지들이 똥 싸놓고 아니 김어준이 똥을 싸놓고 이걸 김민석한테 똥 치우라고 하는 꼴 아닙니까?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저는 기자들 모아놓고 뻔뻔스럽게 할 수 있는 저 정신세계가 저는 더 참 신기해요. 저 이게 무슨 문조털레위에 종트가 이게 뭐 노벨 뻔뻔상 있으면 쟤네들이 받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 노벨 뻔뻔상 후보 경쟁자들이 정청래하고 김어준이야. 여기 한 명 더 나왔어요. 이거는 뭐 문정복은 저리 가라야. 아니 그걸 왜 총리한테 뒤집어 씌웁니까? 그리고 좀 기가 막힌 게 정부도 평가의 대상이래요. 선거 패배에 정부 인사들이 어떤 영향을 줬는가 이것도 평가 대상이래. 아니 지들이 뭔데 정부를 평가합니까? 이거 완전히 뭐 반명으로 이제는 그냥 달려가겠다 그런 뜻이 아닌가 봐요 저는. 스터디 머신님 유능함의 기준으로 봐도
김민석이 여당 당대표가 되는 게 국익에 유리함, 문조 털레유 아웃. 예, 뭐 당연한 얘기죠. 아니, 여러분, 정부가 선거에 개입하면 돼요? 정부는 선거에 개입할 수가 없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말을 아끼신 거 아니에요, 선거 기간 중에. 아니, 정부가 선거에 관여할 수가 없는데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걸 평가한다는 얘기는 이재명 정부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정부 인사 중에 누가 선거에 관여를 했고 개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개입할 수 있었으면 이 모양 이 꼴이 안 났겠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혹은 뭐 김민석 총리가 오늘 뭐 당선자 간담회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선거 때 이렇게 답답했던 적이 처음이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아니, 정부는 선거에 관여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관여를 한 게 없기 때문에 평가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평가를 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정부가 선거에 관여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재명 정부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저게? 그걸 지금 여당 사무총장이 할 소리예요? 응? 아니,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지금 그런 얘기 안 하잖아. 국민의힘 애들이 야,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선거에 개입을 했다 이런 얘기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당 사무총장이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저렇게 짓거려대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이게 어디가 모자른 건지 아니면 진짜 눈가리 뒤집혀갖고 배는 게 없는 건지.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떠들어대냐고. 그걸 공식적으로 당해서 정부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그럼 선거에 정부가 관여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기자들 모아놓고 마구 짓거려대는 게 저는 진짜 무슨 집에서 나올 때 뇌를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나오는 건지 아니면 진짜 정신 착란이 온 건지. 제가 이제 과대망상에서 정신 분열 단계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김어준이 계속 과대망상 지들끼리 소설 쓰고 무슨 간첩 네트워크가 있느니 김민석 만물설이에요. 김민석 만물설. 다 김민석이 하는 거야. 응? 서울시장 선거도 김민석이 하고 평택 을 선거도 김민석이 하고 부산 북구 갑도 김민석이 했고요. 진대는 다 김민석이 했어. 다 김민석이 관여해가지고 다 졌어요. 야, 환장하겠다. 우리 총리가 사람이 아니라 신이에요. 우리가 김민석을 꼭 당대표로 만들어야 돼. 이런 초월적인 신의 경지에 오른 이런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을 우리가 당대표로 안 모시면은 우리가 나중에 얼마나 후회를 하겠습니까? 김민석이 가만히 앉아서 다 하잖아요. 김민석이 못하는 게 없어요. 간첩 네트워크도 만들죠. 조국도 조졌죠. 유시민도 조졌죠. 가만히 있어도 무슨 이게 그냥 손가락만 움직이면 그냥 막 사람들이 막 쓰러져. 이게 좀 제정신인 놈들입니까? 그래서 아니 저는 저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거예요. 뭐 저럴 수는 있어요. 저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들이 정청래 지지할 수 있지. 그죠? 그리고 정청래가 연임을 해서 본인들도 민주당에서 어떤 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싶은, 그리고 앞으로 뭐 정청래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조승래가 총리가 되고 싶은 건지. 이게 말하고도 웃기다. 그죠? 아니, 누구나 꿈은 뭐 꿈이 죄는 아니잖아. 그죠? 누구나 꿈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뭐 저도 뭐 총리를 꿈꿀 수는 있는 거잖아. 나라고 여기서 맨날 유튜브 카메라 앞에 앉아가지고 아무 말 대잔치나 하고 있을 뭐 그러라는 법은 없잖아. 뭐 저라고 꿈이 없겠어?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나를 좀 총리로 임명해 줬으면 좋겠다. 아니, 여러분들도 꿈꿀 수는 있지, 그건. 그죠? 꿈꿀 수는 있잖아요, 여러분도. 나도 총리 한번 했으면 좋겠다. 뭐 장관 했으면 좋겠다. 아니, 뭐 꿈꾸는 게 잘못은 아니야.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꿈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있는가가 이제 문제긴 한데, 아무튼 뭐 꿈은 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청래가 이제 당대표 연임한 후에 조지리도 이제 좆된 상황에 정청래가 이제 문씨 집안 상속자가 돼가지고, 스터디 머신님, 할코 오늘 옷 특이해요. 계속 화내주세요. 굿굿굿.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청래가 이제 대권 후보가 돼가지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조승래가 총리가 되지 말라라는 뭐 그런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조승래라고 총리 되지 말라는 법이 있냐고. 사무총장하고 또 사무총장도 연임하고 정청래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 털레반들이 막 밀어가지고
문바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 털레반들이 뭐 지난번에 66% 받았는데 이번에도 66% 받아가지고 정청래가 당대표 연임하고 대권 총선 때 그 청래당으로 다 국회의원 쫙 깔아가지고 야, 그거 재밌겠다, 그죠? 정청래가 당대표 연임하면은 막 재밌는 사람들 국회의원 많이 나오겠다, 그죠? 막 최욱이 막 이런 사람들 막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청래당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 뭐 박구영 막, 뭐 홍사운, 뭐 이런 사람들 막 그 총선 때 공천 받아가지고 최강욱, 와 죽인다 죽여 라인업. 야, 조국하고 또 합당할 거 아니에요. 야, 조국, 신장식, 와 죽인다 죽여. 뭐 빠근지 앵은정, 와, 나 미치겠다, 야. 생각만 해도 미치겠네, 아주. 그래가지고, 이제 총선 때 이제 다 공천 쫙, 청래당으로 쫙 깔아가지고, 청래당이 과반 돼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정청래를 당대표를 만들어서, 당대표가 아니죠. 대선 후보를 만들어가지고 딱 대통령 되는 거지, 정청래가. 대통령 돼가지고, 딴지 대통령, 야, 대한민국 최초의 딴지 대통령, 와, 말하고도 창피하다. 예? 제가 말을 해놓고도 창피하네요. 예. 아니,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정청래가 당대표를 연임한다면. 뭐, 그렇게 되는 거잖아. 아니, 사실 이게 제가 무슨 문정복 비서실장. 문정복, 우리 정복이하고는 비서실장은 아니지. 경호실장. 예? 우리 정복이하고는 경호실장 해야죠. 멤버들 얼마나 좋아요. 이성윤 빠근정, 앵은정 법무부 장관. 야, 죽인다, 죽여. 환상적인 정부네. 이걸 무슨 정부라고 해야 되나? 딴지 주권 정부? 대한민국 최초의 딴지 대통령. 유튜브 커뮤니티 대통령. 딴지 주권 정부. 대통령 취임식을 뉴스공장에서 하는 거야. 예? 김어준이 사회 보고 뉴스공장에서 대통령 취임식을 하는 거예요. 세계 최초의 유튜브 취임식.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야, 딴지 주권 정부. 개장수가 비서실장 해야죠. 개장수 비서실장. 야, 많다. 할 사람들 많네. 주진우는 뭐 해야 돼요? 방통위원장? 와, 야, 죽인다, 죽여. 야, 상상만 해도 소름 끼치네요, 진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실을 지금 뭐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 아니, 얘네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허구한날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쟤네들. 뭐 민정수석 최강욱, 법무부 장관, 앵은정, 이거 맨날 하고 있잖아, 딴지 애들. 그러지 않아요? 뭐 이게 현실이라니까? 만약에 정청래가 이번에 당대표가 된다라면 이런 시나리오가 그려지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지. 김땅크님, 네, 감사합니다. 푸르니르님, 쫄지마 씨바가 경당하다. 야, 그러겠네, 그죠? 국군의 날 행사하는데, 쫄지마 씨바! 야, 멋있겠다. 그죠? 그리고 막 전 국민 다 모두 수염 길러야 돼, 다. 옛날에 단발령 있었잖아. 그게 아니라 국민 모두가 다 얼굴을 가려야 돼. 김어준의 그 비주얼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온 국민의 털보화, 온 국민의 털보화 해가지고 다 수염 기르고 뭐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끔찍한 일이죠. 뭐 그래서 저는 그러는 건지 지금 조승래 사무총장이 지금 저런 얘기를 하면 과연 저게 정청래한테 도움이 될까? 그러니까 저는 문조털레유가 다 나쁜데 제일 나쁜 게 이제 머리가 나쁜 거라고 말씀을 꼭 드리잖아요. 부산 밍아이님 노래 고해가 떠오르네요.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계속 연임한다는 청래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게 지금 과연 도움이 될까요, 저렇게? 어제 이제 우리 정복이 형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민석 총리를 공개 저격을 했는데 저렇게 하면은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 야, 김민석 문제네. 김민석이 당대표 되면 안 되겠네.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아니, 조승래 사무총장이 이번에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 출마한다라는 얘기가 떠돌아가지고 그게 지방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그 다음에 정부도 평가를 해봐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 빼고 나머지는 다 평가하자.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들은 민주당 당원들이, 아, 그러네. 이재명 정부의 그 장관들이, 이재명 내각이 잘못해가지고 이번 지방선거를 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김민석이 당대표 나온다고 힌트를 주는 바람에 당권 투쟁이 조기 과열이 돼가지고 이번 지방선거를 졌구나. 그래서 김민석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를 진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 최근에 여론조사를 했잖아요. 갤럽 여론조사에서 71%의 민주당 지지층이 이번 선거 패배의 책임이 민주당 지도부에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어. 이런 상황에 본인들이 반성하고 성찰할 생각은 안 하고 남한테 이런 패배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게 과연 정청래가 연임을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저 정도면은 조승래는 제가 볼 때 조승래나 문종복은 정청래를 엿먹이려고 저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나마 있던 전까지 다 떼놓으려고 정청래를 이번 기회에 나락으로 보내버리자. 김민석을 공격해가지고 이게 정청래가 시킨 일이야. 이렇게 우리 당원들이 생각하게 만들어서 정청래를 나락으로 보내버리자. 이런 의도가 아니고서야 저런 얘기를 왜 합니까? 저렇게 정무적 판단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우기면 우리 국민들이 다 개 돼지야? 조승래가 이거 김민석 때문이야. 문정복이 나와가지고 이거 김민석 때문이야.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이 아 그렇구나. 이거 김민석 때문이구나. 아 이게 김민석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를 졌구나. 아 그렇게 생각할 국민들이 털레반 빼놓고 누가 있겠어요? 개장수 빼고 누가 있나? 털레반들 요즘에 유튜브 방송 어제 제가 그 털튜브들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시청률 많이 빠지고 있어요 지금. 닦아놓고 지금 유튜브 채널 중에 시청률이 오르고 있는 채널이 저 빼놓고 없잖아요. 거의 없지 않나 대부분? 대부분 조금씩 다 떨어지지 않았어요? 선거 끝나고 시청률이 많이 떨어졌잖아. 우리 국민들이 이제 많이 실망을 했기 때문에 또 힘이 빠지고 이런 상황이어갖고 유튜브 보기 싫은 분들도 많을 거예요. 대부분 시청률이 떨어지는데 저만 올라가고 있어요. 저만 오늘도 뭐 10,000명이 넘어가잖아. 기본 10,000명에서 지금 방송이 어찌 보면 뭐 정치 비수기라고 할 수 있는 선거 직후에 게다가 선거 결과 좋지 않았기 때문에 유튜브 관심도 유튜브 보고 싶지도 않아요. 시청자들이 유권자들이. 그런데도 저만 시청률이 올라가고 있잖아. 이 현상을 뭐 제가 잘났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당원들하고 유권자들 평가가 끝난 거예요. 김어준, 최욱이는 시청률이 떨어지고 최한욱이는 시청률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제가 하는 얘기가 더 공감이 된다는 얘기야. 우리 당원들이 볼 때. 제가 하는 말이 맞다라고 느껴지니까 제 방송을 보는 거지. 제가 미친 소리 하고 있으면 이걸 보겠습니까? 안 보죠? 근데 지금 조승래나 문정복이 뭐 그 외에도 뭐 개장순이 박지영이니 그런 개소리를 떠들어대고 있으면 털레반 애들은 좋아하겠죠. 근데 털레반이 몇 명이나 됩니까? 털레반이 닦아놓고 김어준이 매일 뭐 100만 명이 조회수 100만 명을 기록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100만 명 중에 김어준이 시키는 대로 개돼지처럼 쫓아가는 당원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얼마 안 돼요. 그냥 볼 거 없으니까 습관적으로 그냥 아침에 출근할 때 뉴스공장 틀어놓는 거지. 아침에 볼 거 없으니까 출근할 때 그냥 틀어놓는 거예요. 거기서 김어준이 지령 내리는 대로 김어준이 시키는 대로 그냥 개돼지처럼 따라가는 그런 시청자가 얼마나 되겠냐고. 많이 잡아야 제가 볼 때는 뭐 절반도 안 돼요. 그런데 걔네들만 좋아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고 있으면은 나머지 유권자들 당원들이 다 등을 돌리는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얘네들이 지난주에 여론조사 나오니까 여론조사에 지금 뭐 60% 가까이 김민석 총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김민석을 까면은 정청래 지지율이 올라갈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돈키호테가 아까 돈키호테 예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돈키호테가 풍차로 돌진을 한다고 그래서 봉건 시대, 기사도의 시대, 낭만의 시대가 다시 돌아옵니까? 그냥 미친놈 소리 듣는 거죠. 지금 조승래는 돈키호테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키호테가 로신한테 타고 창 들고 풍차로 막 뛰어가고 있잖아. 지금 조승래는 뭘 하고 있는 거냐면은 문정복 타고 정복이 형 타고
에? 저 창도 아니야. 정복이 형 타고 이쑤시개 들고 풍차로 막 돌진하고 있는 거야. 이쑤시개 들고. 이런 얘기를 듣고 누가 조승래 말이 맞다, 정청래 말이 맞다, 나 정청래 지지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이게 멍청한 거지. 저는 진짜 멍청하다고 생각을 해. 이럴 때일수록 납작 엎드리고 본인이 반성을 하고 기회를 다시 한번 달라고 읍소를 해도 지금 될까 말까해. 왜 자멸을 합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그 수박들도 이랬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쟤네들이 무슨 수가 있어가지고 저러는 게 아니고, 이게 막바지가 되면은 궁지에 몰리면은 사람이 정신이 횟가득해. 이낙연하고 수박들이 이재명 대통령님한테 한 짓 보세요. 끝까지 막 저항을 하고 발악을 하고, 결국은 본인들이 뭐 탈당까지 해서 당 만들고, 그러다가 지금 완전히 존재 자체가 사라져 버렸잖아. 우리가 제가 여의도 정치판에 있으면은요, 그 여의도라는 우물 안에 갇혀버려요, 사람이. 메타인지가 제일 안 되는 직업 중에 하나가 정치인이에요, 정치인. 자기들만의 세계, 특히 정청래나 조승래나 이 문조털레유는 정청래가 얘기한 대로 그 딴지가 민심의 척도 아니에요. 그 딴지 게시판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온 우주가 딴지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털레반들이 왜 저렇게 미쳐 날뛰냐 하면은 아침에 7시에 일어나면은 김어준 방송 들어가면은 막 동접이 20만씩 되거든.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들하고 생각이 같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뉴스 공장이라는 우물 안에 갇혀버리는 거야. 우리 최한옥 TV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최한옥 TV 시청자 여러분들도 우리 이 방송만 보고 있으면 다 생각이 똑같거든. 여기 뭐 1만 명이 모여 있는데 생각이 다 똑같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최한욱처럼 생각하는 줄, 혹은 최한욱 TV 시청자들처럼 생각하는 줄 착각을 하게 돼요. 그게 우물 안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예? 뭐 플라톤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동굴 속에 우리가 갇혀버리는 거야. 동굴 속에, 우물 안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허위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허위의식을 극복을 하려면은 우물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딴지에서 나와서 최한욱 TV도 보고, 뉴스공장에서 나와서 최한욱 TV도 보고, 뭐 또 최한욱 TV 보시는 분들은 뉴스공장도 보고, 뭐 이래야 그 우물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나라를 이끌겠다고 당대표를 하고 있는 사람이 그 딴지라는 아주 작은 우물이잖아. 그 우물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전체 유권자의 어떤 그 사이즈를 놓고 보면은 우물도 아니고 그 간장종지예요. 간장종지. 딴지 게시판이 민심의 척도가 아니라 그거는 간장종지인 거야. 극단적으로 정신이 온전치 못한 소수의 세력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그죠? 정신 승리하는 곳이 딴지예요. 그 우물 안에 갇히니까 지금 완전히 뭐 상식 밖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완전히 자멸을 하고 있는 거잖아. 이낙연도 마찬가지예요. 이낙연이 자기 주변을 보면 다 자기 밀어주고 있었거든, 당시에. 자기 주변에는 와, 이낙연 대통령 돼야 됩니다. 이낙연 최고입니다. 이낙연이야말로 이 땅의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그 주변 사람들은 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낙연은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락을 가는 거야. 정청래도 마찬가지야. 딴지 게시판에 들어가면은 정청래 당대표 이거 무조건 연임됩니다. 무조건 이깁니다. 김민석 약점이 많습니다. 김민석 절대 안 됩니다. 뭐 이러는 놈들이 잔뜩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럼 걔들 얘기만 들으면은 지들이 이제 가스라이팅, 이게 셀프 가스라이팅이 돼버린 거예요. 딴지 애들을 이게 이제 가스라이팅의 악순환이라고 저는 보는데, 뭐냐 하면은 김어준이 딴지 애들을 가스라이팅을 해요. 그래갖고 김어준이 원하는 어떤 이 상상의 세계,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져.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거기서 막 김어준 세상 월드를 만들죠. 털보 월드를 막 만들어놔요. 그러면 이게 애초에는 김어준이 유권자들을 그 딴지를 그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거기다 김어준 월드를 만든 건데, 이제는 김어준이 얘들한테 그 딴지 애들한테 가스라이팅을 역으로 당하는 거야. 와, 이게 민심의 척도고 이게 여론인 것 같은 거야. 지가 만들어 놓고, 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 근데 거기 가보면 다 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또 그걸 보면서 와, 그래, 온 국민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민주당 당원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갖고 서로
이걸 뭐라고 해야 돼요? 무슨 가스라이팅의 메비우스 띠라고 할까요? 예. 그 메비우스 띠에 들어가가지고 지들끼리 그 월드 안에서 그냥 뭐 대환장의 유니버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환장의 유니버스를. 그럼 자기들은 거기 있으면은 세상의 전부야 그게. 그러니까 저 따위 얘기를 하는 겁니다.